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없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귀한 존재였는지, 본인도 좀 근질근질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밖에 집에 천천히 쉬다 왔습니다. 그랬군요. 어머님이 좀 섭섭해 했겠어요. 아침마다 보이던 아들이 안 보여서. 그래서 전화 많이 왔는데 저 없어도 잘 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 역시 우리 어머니가 또 의리가 있으십니다. 자, 어쨌든 오랜만에 한동희 뉴스마토 기자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요즘 가장 시끄러운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이게 무슨 사치 물품 아니냐. 이거 청와대 나갈 거면 다 놔두고 나가라. 공개해라. 막 난리가 났어요. 청와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점점 얘기하다가 드디어 어제 폭발했어요. 사비를 구입한 겁니다. 리폼하거나 사비를 구입하거나 2억 원짜리를 보이는 그 비싼 브로치도 원래 있던 거고 가격은 밝힐 수 없으나 엄청 싸다. 특활비 안 썼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 얘기 믿어도 됩니까? 네, 일단은 청와대가 밝힌 내용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고요. 네.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이제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로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옷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됐다고 거듭 강조를 했고, 그리고 또 온라인 공간에서 문제가 됐던 그 표범 모양 브로치, 네네. 이것도 2억 원이 넘는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회사 측에서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고 모양을 보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사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뭐 몇백 벌에 달하는 옷, 뭐 브로치, 장신구 이런 것들을 샀는데 왜냐면 보니까 옷태가 너무 나나 보죠. 너무 이렇게 명품으로 보이나 보죠. 뭘 입으셔도. 그러니까는 이 납세자 연맹인가요? 그 시민단체에서 2년 전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일부 공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에 특수활동비는 공개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게 있으니까 빨리 공개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근데 요번 건은 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곤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소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니 도대체가 본인은 다 공개하라고 하면서 왜 항소하고 안 보여주느냐 정말로 엄청 사치스러운 물품 산 거 아니냐 막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 말이 많은 시점이 바로 용산으로 그러니까 이 청와대 업무 관련된 일을 보는 곳을 옮긴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 당선자에 대해서 여론이 좀 안 좋은 타임에 나온 거라 이게 또 약간 물타기용이구나 이제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침묵을 지키더니 청와대 드디어 이제 못 참고 얘기를 합니다. 다 리폼하거나 사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옷값이 얼마나 비쌀 텐데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그거 가지고 사비를 씁니까?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대통령 영부에 있는 댁이 원래 포목점, 뭐 한복 만드는 이런 데를 하신대요. 원래 친정이. 네. 그래서 천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워낙 옷 같은 거 잘 만들어 입으시고 리폼을 잘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일단 그 부분도 그렇고 주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의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찬 같은 것도 좀 일례로 지난해 피포지 정상회의 당시에 한복이 이제 환경부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 것도 있구나. 이제 김 여사가 입은 뒤에 반납을 했었고요. 2018년 프랑스 굿빙 당시에는 샤넬에서 한글을 새겨서 의복을 대여를 해줬었는데 그렇죠. 착용 후에 반납을 했고 그 이후에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을 해서 전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 한 5년 동안 180벌, 170벌 정도를 뭐 이번에 어쩐 이렇게 네티즌들이 딱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1년당 한 30벌에서 35벌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 정상도 만날 기회가 많고 이래저래 일이 많으니까 35벌 정도 입은 거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은가? 좀 제가 감이 안 잡혀서 기사 살펴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열린음악회라고 하는 우리 무슨 KBS에서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황수경 씨가 아나운서죠.
열린음악회 입고 나온 드레스가 이게 17년 동안 진행이 됐다는데 800벌이 넘는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800벌이면은 한 1년, 그러니까 2년에 한 880벌. 그러니까 1년에 한 40벌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건 드레스잖아, 풀드레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난리칠 일이 있나? 사실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또 그랬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비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쳤는데 진실이 밝혀질 거다. 최순실 씨가 3억 원 대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좀 사용한 게 나오지 않았냐. 김종신 여사도 밝혀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행사 부대 비용 등을 통해서 내부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할 때 저건 정상들하고 만날 때 지켜야 네.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한 거는 최소한들은 지원도 하지만 실제로는 또 아니다. 원래 영부인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 특히 이 표본문이 그 브로치 까르띠에를 다 아니까 얘기할게. 까르띠에 제품이라고 2억 얼마짜리라고 봤더니 아니다. 게다가 까르띠에 회사에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입견도 있고 공격도 있고 가짜될 수도 있나 봐요. 아, 나는 그런 얘기를 해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까르띠에는 커녕 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 정말 변호사님 옷은 안 사있나 봐요. 나한테 그 얘기도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즘 좀 시끄럽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에서 이제 해촉된 변호사 한 명인데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세 부위원장과 김창경 인수위원 등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네. 해촉이 된 이유가 조 변호사가 윤당선인의 경호 촬영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결국 해촉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나왔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미 번호판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허다한데 이런 것을 해촉 사유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회의에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 김창경 위원이 자신이 출연한 방송을 안 봤다고 부처 관계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30분 전에 네. 이제 부처 사람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인수위원을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시켜서 깜깜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개인 공개된 SNS 글에서는 이제 여자 실무위원이 케이크를 잘라라라고 했다는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인수위는 이제 자진 사퇴한 분의 발언을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는 사실 제가 잘 아는 변호사예요. 근데 이분이 벌써 15년이 넘었군요, 변호사 된 지가. 근데 어쨌든, 본인이 너무 기뻐서, 내가 알기로는 너무 기뻐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걸 기뻐서, 좋아서, 사진 하나 찍었더니 이제 그게 일파만파 난리가 난 거죠. 그 경호차랑 번호 보이게 이렇게 찍은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가라라고 한 건데 사실 공식적인 해촉 절차는 없었다는 거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잃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재밌었어요. 자, 과기교육 분야의 김창경 인수위원 자기가 출연했던 세바시라는 뭐 프로그램 안 봤다고 정신교육 시키더라. 뭐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뭐 했더라. 아 참. 어쨌든 제가 풍문으로 듣기는 인수위원 지금 내분이 좀 시험 좀 만만치 않다,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 볼까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하기로 했고요. 원래 임기가 4월 31일까지인데 네. 4월 초 지명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 임준환 처리도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제 산적해 있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30일 퇴임해서 일단 4달 8일 선출될 예정인 원내대표 그러니까 4달 8일로 원내대표 후임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선에 권성동, 윤상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3선에 김도욱, 김태흠, 박대출 의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이쪽으로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제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다 집행부가 사퇴하고 원내지도부 새로 꾸려지니까 우리도 맞추겠다.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새롭게 국면이 형성이 되니까 당연히 새 정부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뽑히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였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권영세 의원 누가
여기 원내대표 갈까 이제 여기서 1순위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어때요? 이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권영세 의원 같은 권성동 경우에는 뭐 의원이라든가 네, 권성도 의원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윤핵관 위주로 원내대표가 구성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윤핵관들은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거 좋아해요? 원래 뭐 좀 더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선은 여기서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는 것 같기는 그래요?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선 후보 되고 이러는 네, 건가? 뭐 차근차근. 오, 좋네요. 일단 그래도 거론되는 분들 우리가 좀 공평하게 얘기 이름 하나씩 불러드릴까요? 4선에 권성동, 윤상현 의원, 3선에 김도읍, 김태흠, 박대출, 윤재욱 의원. 되게 많네요. 권영세 의원까지 되게 많습니다. 네, 또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국무총리 인선도 있잖아요.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한데 새로운 집행부, 또 새로운 사령탑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한동희 기자하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